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 등록했다 발표하며 전 세계에선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러시아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세계보건기구는 러시아 정부와 백신 관련 사전 승인 절차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이어지며 7월 취업자 수가 28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달 기준 실업자 수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1999년 이후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국제 금값이 전날보다 온스당 4.6% 급락한 1946년 3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2013년 4월 15일 이후 7년 만에, 퍼센티지 기준으로는 지난 3월 13일 이후 5개월 만에 각각 가장 큰 폭의 낙폭입니다. 6거래일간 개인 투자자들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를 1,591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시장 순매수 상위 종목 6인 현대차와 순매수 금액이 비슷할 정도로 많은 금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백신에 관련된 이야기로 장 초반에는 조금 분위기가 괜찮아 보였는데 이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워낙에 빨리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2,400선 이후에는 승고르 기회를 조금은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1%대까지 내려갔다가 낙폭 많이 회복을 하면서 지금 강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여전히 큽니다. 1.8%대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테마성 종목들이 우르르 빠지는데 그동안 테마성 종목들이 워낙에 시총에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한번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우와 S&P 그리고 나스닥이 따로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2시 50분부터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객장 상황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상황 어제하고 조금 더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어떤지 하나하나 객장 상황 여쭤볼게요. 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거래일과 좀 비슷한 모습,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이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아모레 퍼시픽 등의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러시아 백신 소식 등과 더불어서 일단 화장품, 여행, 호텔 관련주들의 상승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등이 특징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는 넥슨지티 그리고 삼천당 제약, 휴젤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시장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매수하는 모습이고 호텔 신라, 강원랜드 등의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 마찬가지로 이 러시아 백신 관련 뉴스 등이 이런 호텔과 카지노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세를 유입시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파라다이스, SD생명공학, 다원시스 등의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 등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러시아 백신 효과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 러시아 백신 개발 승인 소식 등의 장 초반부터 여행, 항공 등 이런 다양한 업종 등의 강세가 시장에서 그래도 특징적인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업종들 이 코로나19로 인한 대표적인 이 피해주들로 꼽혀지는 업종들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코로나 백신의 개발이 향후에 좀 완료가 된다면 여행 항공주들 아마도 급등이 며칠간 이런 장 초반의 모습처럼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은 이 러시아 관련 백신이 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팽배한 상황이고 이 단기 이슈로도 좀 끝날 가능성도 염두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점은 점점 이 백신 관련 소식이 러시아뿐 아니라 긍정적인 소식 등이 하반기부터 점차 들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여행, 항공, 영화 관련한 이 코로나 관련 피해주로 인식되었던 업종 내 종목들에 대한 관심 하반기에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장에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 추격 매수하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염두에 두시면서 호텔신라, 하나투어, 모두투어, 파라다이스, 대한항공, CJ, CGV 등 이런 강세 종목들을 계속 기억해 두시면서 향후 이 코로나19 사태 해소 시 나올 모습의 일부를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전망을 어렵지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 아무래도 오늘 조정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조정폭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상승 추이가 훼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후 반등을 노려볼 만한 이런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언택트 관련주들의 주가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전략도 현재 시점에서는 좀 고민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워낙 상반기에 카카오, 네이버 등의 이런 언택트 관련한 대표주들이 좀 시장을 이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오히려 이런 주가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의 기회를 다시 한번 노려볼 만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쏠림에 따른 반작용,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리어 이 코스닥 시장 내 중소형주로에 대한 수급 기대감이 다시 한번 들어올 여지도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주가 조정을 통해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적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들 아프리카 TV, NHN 그리고 위메이드 등에 이제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HN 같은 경우 실적 발표 이후에 며칠간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제 반등을 노릴 만한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점 그리고 게임 사업부의 밸류 역시도 고평가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부담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프리카 TV, 위메이드 등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조정 후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저가 매수를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객장 소식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이번 달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왔던 코스피가 오늘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고 코스닥도 오늘 종일 파란불 켜고 있죠. 한편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소식에 언택트 대표주들은 장중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밖에 이 시각 특징주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삼성 바이오로직스, SKC, 노랑풍선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노랑풍선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소식에 여행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노랑풍선이 현재 꽉 찬 상승 보여주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거래가 16,9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장 직후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전날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이 공식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조만간 대량 생산돼서 해외에 판매될 예정이지만 WHO와 각국 보건당국은 백신의 효용성과 안전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노랑풍선을 비롯해서 모두투어, 하나투어 등 여행주들이 동반 급등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송도 공장을 증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4% 넘게 오르면서 거래가 83만 8천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이틀째 강세를 보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종일 빨간불 켜고 있고요. 최저가 81만 6천 원부터 최고가 85만 3천 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위한 4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1조 7,400억 원, 규모는 25만 6천 리터로 단일 규모 최대 설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전체 생산 규모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인 SKC는 SK솔믹스를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5.81% 상승했고요. 거래가 92,9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10만 2천 원까지 오르면서 52주 경신했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SKC가 SK솔믹스 지분을 공개 매수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확보해서 SKC솔믹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SKC솔믹스는 실리콘, 쿼츠 등으로 만드는 반도체 공정용 부품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최근에는 반도체 부품 장비 세정 사업으로 영역을 넓혔는데요. SKC는 이번 결정으로 반도체 소재 부품 사업의 경영 효율성을 강화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이슈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출이 지난달에도 반등에 실패하긴 했는데 감소율은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내 수출이 좀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수출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군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수출이 좋아지는 회사를 찾아보고 이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특히 한국의 수출 동향은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듯이 일단 한 자릿수대로 7월 달에 많이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은 조금 멀죠. 특히 지금에서는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고 하게 되면 2월 달에 반짝 그래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던 부분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급하게 하락했다고 하게 되면 이를 이제 지연되고 이연된다고 하더라도 회복하는 변화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데 하반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요. 특히 수출액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회복세가 이어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흐름들과 연결해 봤을 때 약 한 450억 달러, 즉 절대적인 기준이죠. 이 정도 부분까지 수출이 회복이 되면서 추세를 이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의 단가나 그리고 수출 금액 모두 다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7월 달에 나타난 변화를 봤을 때 그나마 그래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산업별 흐름을 보게 되면 중화학공업이 좀 더 빠르게 다른 산업들을 리드하면서 수출에 대한 변화가 가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피부로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의 변화가 지금 서서히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수출 관련된 쪽의 물가와 수출 물량을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바닥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거치 동반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수출 물가가 따라오기 즉 수출 물가 지수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야 물동량의 증가와 어떤 수익성의 기업들 입장 쪽에서는 수익성의 증가를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수출 물가에 대한 반등도 같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와 함께 또 수출 동향을 바라볼 때는 항상 또 선행 지표들이 있죠. 그와 관련된 쪽으로 미국의 ISM 신규 주문, 특히 ISM 제조업 지수 쪽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 신규 주문 건수나 그리고 중국의 수출 주문, PMI 지수에 있죠. 이쪽도 같이 확인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ISM 신규 주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쪽에서의 변화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은 좀 더딥니다. 수출 주문 지수가 거의 W자형으로 그려지고 있으면서 지난 회복세를 코로나19 때 회복세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중국 수출 금액도 한 이 두 달째 플러스긴 하지만은 이번 달에 약간 약화되는 모습들이 좀 아쉽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른 회복세와 빠른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미국의 중국 때리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주춤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영향권들이 받아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화웨이 쪽의 때리기가 어떤 전반적인 부진함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쪽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들이 수출의 데이터로 또 나온지도 8월 이후부터는 계속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품목별 흐름들로 같이 지켜보게 되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반도체 쪽은 선방을 했고요. 그나마 이제 선박 쪽이 안정권으로 들어오고
그와 함께 이제 컴퓨터 어떤 언택트의 수혜 때문에 잘 나갔죠. 게다가 또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도 그 진단 키트 중심으로 어떤 수출 호조세가 뚜렷했는데 가전이나 무전통신까지 양호한 모습들이었지만 이제 하반기부터 지켜봐야 될 품목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 일단 아직까지는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지만 하반기에 뚜렷한 변화가 나오면서 어떤 수출 금액의 여러 가지 견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도 상당히 높더란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디스플레이나 철강, 화학 쪽 이쪽은 아직까지 7월 달까지는 좀 어둡다고 하더라도 바닥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모멘텀이 양호한 기업들을 쭉 찾아보게 되면 일단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보인 기간과 수출 증가세 흐름들을 같이 비교해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한화솔루션, 동서, 오뚜기, 삼양식품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는데 음식료 업종이 눈에 띄고요. 또 바이오주가 상당히 많이 어떤 수출도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관점 쪽에서 과거에 저희가 바이오주를 바라보던 실적이 안 나오는 개수가 안 나오는 모습들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화학주도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수출 모멘텀이 유지가 되는데 실적은 아직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안정적인 수출 모습들과 함께 또 HMR의 변화를 가져온 동서라는 회사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나 재무구조가 부각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한화솔루션이죠. 이 태양광 쪽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실적도 같이 반응을 하는 모습들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5,100억대 한 36%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기 성장성에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는 전략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 얘기를 좀 여쭤볼게. 올 초까지만 해도 지금 뭐 세무조사 받느라고 스템이나 뭐 덴티움 모두 다 조금 주가가 흔들거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얘기도 증권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이쪽은? 네,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나 뭐 부분 틀니, 완전 틀니 뭐 이런 쪽은 치과 쪽에서 그래도 산업이 성장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글로벌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도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연평균 8% 이상 성장하는 모습들인데 그와 함께 이 임플란트는 그래도 고령화가 뚜렷하게 나왔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수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노령화 현상과 함께 또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중국이나 또 인도 이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개별적인 요인 때문에 또 부진한 모습들도 가져왔는데 특히 이제 문재인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이제 2016년도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비용이 전체 진료비의 30%를 경감해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부담이 좀 줄어드는 관점 쪽에서 중기적인 수요가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앞서 말씀하셨던 세무조사 이슈라든가 또 외국인들의 블록딜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은 갔던 상황들인데 그와 함께 또 코로나19 사태 쪽으로는 또 오히려 기회 요인들이 높았죠. 이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기회와 어떤 부진한 요인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해서 올해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변화 대비해서는 주가가 기존에 너무 많이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1위의 오스템 임플란트를 비롯해서 2위 사업자 덴티움, 3위 디오 그리고 또 치과용 엑스레이 관련된 바텍 모두 다 기회 요인들이 더 높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회복세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위축된 요인들이 먼저 주가에 반영된 뒤에 나오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모습들 쪽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기회 요인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가장 탑픽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대한 실적 흐름들, 영업이익이 한 750억까지 나오면서 75%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 만큼 그에 따른 주가 회복력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측면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레이라는 회사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진단 기반의 디지털 치료 솔루션인데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실적이 안 좋았죠. 왜냐하면 영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외로 나가서 영업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진이 있었지만은 하반기에는 반전이 기대된다라는 관점과 함께 내년 실적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널리스트 분야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새로운 시세가 다음 주에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오늘을 기점으로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장은 진짜 또 다른 길을 또 가고 있어요. 2,400포인트 위로 올라왔고 뭐 이제 2,500도 가겠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가 시장 과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단기 과열은 맞는데 중기 상승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최근 상승의 요인이기도 했었고 또 어제 미국 시장의 조정이 나타나는 요인, 그래서 우리 시장까지 여파를 준 그 달러하고 금리 흐름, 오늘 좀 그 관점에서 흐름을 좀 주로 분석해 보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기 흐름에서는 시장의 긍정적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할 것이고, 제가 단기적으로는 과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쪽 달러하고 금리 흐름도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과열 쪽에 들어섰기 때문에 반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중기적인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가 달러하고 채권 미국 10년물 국채 흐름을 좀 선물로 흐름을 좀 비교해보는 그런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세 개의 박스권을 제가 표시를 했는데 오른쪽에 붉은색 박스권이 현재의 흐름이고요. 왼쪽의 박스권이 2017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의 경우는 박스피를 벗어나서 2600포인트까지 가는 흐름이었고 이머징 마켓 증시도 모두 다 강한 흐름, 그러니까 미국도 강하고 이머징 마켓 모두 다 강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빨간색 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우상향을 쭉 이렇게 각도가 높진 않아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달러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17년에 나타났었던 상승, 중기 상승 추세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푸른색 선으로 표시를 한 것이 그 중간에 QT가 나타났었던, 그러니까 2018년에 정점을 치고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했었던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달러도 상승을 하고 채권 쪽도 점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달러 상승 추세가 진입이 됐었다. 그러니까 푸른 박스권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푸른 박스권의 후반 쪽은 다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당시에 이렇게 반전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좀 괜찮았었지만 이머징 마켓 쪽은 또 안 좋아지는 흐름, 달러가 강세 흐름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 배경에는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그때부터 좀 2018년부터 좀 본격화됐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 간의 분쟁이 좀 가시화되면서 달러하고 채권 가격이 동행하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달러하고 채권 자산이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달러 강세 요인이 채권하고 같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것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위기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 간에 뭐 잡음이 나타나고 있어도 이제 달러 같은 경우가 저렇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이제 위기감이 시장에 상존한다라기보다는 경기 쪽을 오히려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권 쪽은 계속 위쪽으로 향하고 있고 달러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안전자산으로서 동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달러하고 채권이 다른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좋아지는 그런 환경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저금리 속에 달러 약세는 결국 글로벌 유동성 강화, 이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이 중기적인 관점의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그 아까 보신 그 붉은 박스권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좀 이렇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이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금리가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더 금리가 더 내려갈 수가 없고 채권 가격이 더 강세를 보일 수가 없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오히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오늘이 아니죠.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가 미국의 중기 채권 발행 일정이 지금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주초엔 단기 발행 물량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국채 발행 일정이 겹치는 어제, 오늘, 내일이 이 달러도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고 국채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그동안의 흐름하고 반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상승했기 때문에 고평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환경 요인이 바뀌어야지 시장이 반전이 될 테니까요. 단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좀 약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은 지금 국채 발행 일정 때문에, 제가 종종 이 국채 발행 일정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 유동성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행 일정이 한 달 정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번 조정을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고 여기서 환경 요인이 반전돼서 주가 약세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적으로 과열의 모습을 보이는 건 시장뿐만이 아니라 달러나 금리 쪽에서도 어느 한계치에 단기적인 한계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국채 발행 일정과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겁낼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금리 달러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뭐 금도 지금 금값도 떨어졌고요. 이게 시장 추세가 완벽하게 바뀌는 그런 시그널은 아닌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강세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달러 약세도 그렇고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박스권에다가 이렇게 박스권은 이제 중기 시세를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아까 그림에서는 그것을 쉽게 좀 찾아볼 수가 없고 맨 끄트머리에 조금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그 그래프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따로 10년물 국채 선물 쪽의 흐름을 한번 다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신다면은 제가 빨간색 추세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단기 상승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바로 어제 그 선을 하향 이탈하고 있죠. 그 하향 이탈했는데 그 현재 시점에서 저게 24시간 거래가 되니까요. 저 선으로 다시 돌아서느냐 하면 돌아서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강세를 보일 이유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국채 발행 일정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래프가 어느 정도 약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툭 내려온 모습이 옆으로 기기만 해도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단기 추세가 무너졌다 해가지고 그것이 악재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들죠. 왜냐하면 저렇게 고공권에 있는 것이 좀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이유는 제가 왼쪽에 푸른 타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게 있습니다. 3월하고 6월에 급락했었던 모습이죠. 저런 모습으로 급락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현재 시세를 중심으로 해서 등락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저게 계속 옆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1일이니까 월요일에요. 월요일에 단기물이 1,050억 달러가 발행됐습니다. 물량이 많죠. 그리고 11일 어제 1년물하고 3년물짜리가 820억 달러 합쳐가지고 82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해도 물량이 상당히 크죠. 근데 오늘 밤 10년물이 380억 달러고 내일 30년물이 260억 달러 점차 줄어들죠. 오늘만 하더라도 어제 절반도 안 되는 물량이죠. 그래서 일단 저 추세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약세를 보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점차 완화가 되면서 한번 툭 내려오는 것이 계속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옆으로 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기 조정이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 화요일을 지나면서 물량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설사 반복이 되었어도 이것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 랠리조차
저렇게 나타났었던 상승 랠리가 부서진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에 이탈한 다음에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채권 금리를 놓고 봤을 때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0.5에서 0.8 사이에서만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상승 쪽에 들어서지 않더라도 그 박스권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것이 어떻게 박스권을 유지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답은 FRB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저게 급락적으로 간다면 FRB 쪽에서 개입이 쉽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개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FRB의 연준 자산 그 추이를 한번 보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자산 추이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4분기에 물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큰 걱정 안 하는, 오히려 이런 위기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액수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이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일단 늘어나면은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시장엔. 이 부분은 좀 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 부분도 좀 듣고 싶네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에 재무부 쪽에서 3분기 경제 전망을 좀 하고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목요일에 이 채권 발행 일정이 공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목요일 날 공개되는 자료를 보니까 4분기 발행 계획이 단기물이 늘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증액되는 물량이 5,877억 달러고요. 그다음에 중장기물이 6,283억 달러요. 이게 원이 아니라 달러거든요. 그래서 합하면은 1조 2,160억 달러라서 제가 이것을 계속 집계를 하고 있는데 2016년 이후로 이렇게 분기에서 증액되는 물량, 총 발행 물량도 아마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증액되는 물량 자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경우는 처음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무사히 지나가려고 한다면은 어제 같은 그런 시장의 반응을 놓고 봤을 때 FRB 쪽에서 이것을 그냥 무시하면서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제 응찰률이 낮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응찰률은 높아졌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지만 단지 금리가 조금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였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FRB 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개입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4분기는 10월부터 12월이지만 지금 8, 9월 달에도 미국 국채 발행 물량이 크게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 1,661억 달러가 증가하고 그것 중에 절반 정도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에 2,169억 달러가 또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난다고 해서 안심이 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또 물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주에 좀 쉬고 9월 달에 또 다시 발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FRB 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개입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그것은 국채 대차대척도에서 국채 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상황을 좀 점검을 해가면서 이것이 과연 위기인가 아니면 QE가 더 확대되는 기회인가, 그것을 판단하면서 좀 시장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기회로 봐야 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것은 재무부 쪽에서 국채 발행 물량을 늘리면서 개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월요일에 이 수요일에 발행 일정 앞서서 월요일에 코멘트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큰 걱정을 할 필요 없이 오히려 기대감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순환매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 쪽도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뭐 금리와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시장 내부적으로, 주식시장 내부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금리 속에서는 성장주 강세가 독주가 나타납니다. 근데 금리가 바닥권을 형성하고 그리고 경기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도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변화가 되는 것이 시장 내에서, 그렇다면 성장주가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치주가 반등을 할 수 있고 그동안은 소외주가
강세로 돌아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아마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성장주가 좀 쉬어갈 수 있을 때 그동안에 하방 경직성을 키웠었던 이런 가치주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시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버팀목이 되고 그것이 순환매가 한번 돌면서 안정이 되면은 탄력적인 상승으로 같이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리 쪽하고 달러 쪽이 약간 반등을 보이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좀 하락 조정 이런 것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시작이고 그 변화가 나쁘지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부의 경기 전망을 제가 지난주에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은 3월에 시작해가지고 4월에 마무리됐었던 그 경기 침체가 재무부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짧았었던 한 달의 리세션 기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3분기부터 미국의 GDP가 그 3분기 지나서 몇 분기 동안에 잠재 성장률을 초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3%까지 내려갔었는데 3분기만 하더라도 거의 18%까지 반등을 하고 경기 회복은 그 이후로도 그러니까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계속 이어져가지고 경기가 확장 추세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제 시장의 흐름하고 이게 어느 정도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금값이 내리는지 거기서 힌트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컨택 부문이 돌아서고 있는 모습으로 확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코비드-19 쪽에서 악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백신하고 새로운 치료법이 나타날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경제가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잠재 성장률을 초과한다라는 것은 결국 미국의 잠재 성장률 1.7%, 1.8%를 넘어서는 2%까지 근접하는 그런 성장률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어제의 조정은 중기적인 상승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러한 경기 회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그동안은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불안했었는데 이제부터는 펀드멘탈 개선 쪽이 뒷받침되는 실적 장세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걱정보다는 기대감으로 좀 시장을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오늘도 자세하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돈워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이야기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운영 원칙부터 간략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자, 편입 매수가는 지정가고요. 5종목까지 포트에 편입합니다. 목표가 수정을 3번 제공해드리고요. 오늘도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 그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선정해 주시는 겁니다. 선정된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바로 편입합니다. 네, 수익률도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예, 수익률이 총 수익률이 지금 누적이 101.1이네요. 어제보다 조금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는데도 100이 넘네요. 지금 뭐 손절가 터치하고 빠져나간 종목도 보이고 빨간 종목들은 모두 다 목표가 달성해서 또 포트에서 제외된 종목들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시죠. 이글벳, 일양약품은 빠져나가는데 동아화성, 복지약품, 은선물은 모두 다 올랐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카본 포트에서 제외됐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상승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보시면 또 첼시스, 파미셀, 명성 TNS 모두 다 수익이었고요. 종근당 바이오 지금 포트에서 손절가 터치로 제외가 됐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풍국주정도 빠르게 손절가가 터치가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지금 포트폴리오 상황 좀 보겠습니다. 현 포트폴리오 상황입니다. 유니온 10%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바이오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호롱생명과학 낙폭이 조금 커졌고요. 손절가 터치하면서 두 종목이나 지금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예, 수익률들 포트 상황 점검했는데요. AS가 필요한 종목들이 보여요. 포트폴리오 AS 먼저 해볼까요? 네. 오늘 일단 손절가 터치를 한 풍국주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손절가를 잡을 때 손절가 23,000원을 드렸는데 23,000원 이탈을 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터치한 게 손절가로 잡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이제 손절가를 갖다가 약간 한 두 호가 정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은 이 종목 괜찮습니다. 오늘 뭐 덕양산업이라든지 수소 관련 섹터들 제가 어저께 이제 풍국주정 추천드리면서 이쪽 섹터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살짝 이탈을 했어요. 그죠? 21선 이탈하면서 눌림이 나왔는데 보면 다른 종목들은 수소 쪽이 대부분 다 지금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전저점 부분이 딱 23,000원이거든요. 여기를 이탈 안 하면 추세가 돌아가는 흐름 속의 눌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거래량도 적고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23,000원 이탈한다 하면 그때는 이제 손절을 생각하시고요. 아니면 하루 정도 더 가져가 보시면 내일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 어저께 방송하는 동안에는 시세가 좀 괜찮게 나왔다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급격하게 밀리면서 지금 손절가를 어저께 종가에 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하락 출발해갖고 이렇게 밀려온 상황인데, 이 종목은 제가 드릴 때 이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하셨고, 손절을 드릴 때 좀 타이트하게 드린 거니까, 짧게 손절을 잘 하셨기를 바라겠고요. 반등이 한두 번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에 있는 종목들이 아닌 이상은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여기선 반등이 나와도 단기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유니온 이 종목도 지금 한 2번 수익 내고 좀 상당히 오래 지금 끌고 왔습니다. 7월 30일부터 해서 지금 보면 약 한 2주 정도, 한 10거래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현재 하락 출발을 했어요. 시장이 좀 강하게 밀리다 보니까 한 4% 정도 하락 출발을 했는데 다시 회복을 하면서 전고점 저항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추세가 상승으로 잡아놓고 그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관련한 그 갈등 그 재료는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노란톡방에서는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재료 괜찮으니까 지켜보자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코롱생명과학 지금 이 종목이 31,000원이 손절가인데 이 31,000원을 한두 호가 남기고 지금 이탈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직은 보유 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돌파가 바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하루 더 보자고 해서 이제 시세가 좀 나와줬고 추세 저항을 한번 뚫어줬는데 역시나 또 강하게 안착하지 못하면서 지금 밀리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손절가 이탈 없으면 이 종목 가져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나 좀 전에 풍국주정과 같이 요번 상승 파동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가져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31,000원 손절가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첨생법 관련한 이슈가 월말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막 관련 종목들 매수하거나 이제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코롱생명과학도 충분히 움직임이 한 번 정도 나와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활용하셔서 뭐 정리를 하셔도 괜찮겠고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바이오를 어저께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 추천을 드리면서 이제 음봉 나올 거다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 저항권을 갖다가 오늘 돌파를 하고 살짝 밀렸어요. 수소 섹터가 지금 굉장히 괜찮거든요. 오늘 뭐 엠젠 플러스 같은 경우 급등이 나왔고 제인 히트 같은 경우들도 시세가 이제 괜찮게 나왔고요. 몇몇 종목들 바닥권에서 이제 덕양산업도 이제 상한가 분까지 갔는데 몇몇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바로 시세가 나오지 못하고 약간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바이오도 지금 현재 추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단지 오늘 이제 저항권을 살짝 돌파를 했는데 그 돌파하고 이제 바로 치고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AS 드릴 때 얘기 드렸던 저항대 구간이 좀 두텁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지켜보시고 섹터가 지금 수급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손절가 이탈 없으면 가져간다 생각하고 손절가는 여러분들 새로운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결정을 하고 들어가셨을 때는 좀 잘 지켜주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오늘 짧게 시장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나스닥 현재 차트 모양이 제가 그저께부터 해서 이제 노란톡방이랑 유튜브 방송에서는 얘기를 드렸는데 추세대 상단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채널을 지속적으로 이 안에서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조정이 오늘 저녁에 더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추세대 상단 지지해 준다면 다시 상단으로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또 나와줄 겁니다. 그런 모습이 만약에 나오지 않고 이 추세를 완전히 이탈해서 밀린다 할 경우에는 조정폭이 조금 깊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장 상황 만 한 200포인트까지 나스닥이 조정받는다면 국내 증시도 분명히 조정이 나올 가능성 높다 생각을 하시고요. 손절가 잡으신 부분들 잘 지키시면서 그렇게 종목들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시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까지 간략하게 점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포트에 편입될 종목군, 후보군들 두 종목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코덱스 은선물입니다. 코덱스 은선물은 예전에 한번 추천을 드린 이후에 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요. 어제 오늘 해서 금 가격과 은 가격, 그러니까 금선물 그리고 은선물이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점 매수로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종목은 한빛소프트입니다.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관련 회사인데 게임 섹터들 한번 강하게 시세 나올 때 이렇게 상한가도 가고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단기적인 눌림 끝나는 구간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코덱스 은선물과 한빛소프트 1번, 2번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을 포트에 넣으면 좋을지 직접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씩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죠. 네, 코덱스 은선물은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죠. 국내 은 가격, 그러니까 국제 은 가격입니다. 국제 은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ETF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해지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이 뭐 1,200원, 1,300원, 1,400원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IMF 때처럼 2,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이제 금상품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없는 거고요. 해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이 없이 그냥 그 은 가격에 따라서만 변동이 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손실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여기서부터 뭐 또 대단히 큰 수익을 바라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한 5에서 10% 정도 그런 반등 구간 정도 노린다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은이나 금은 시장이 불안하면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맞는 말이고요. 하지만 현재 지금 금 가격과 은 가격은 시장의 흐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을 하고 조정이 나올 때 좀 급격하게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금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나스닥도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시장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 같다,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뉘앙스가 풍기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보조하는 그런 정책들, 부양책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지금은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급격하게 많이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결국 시장은 또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테니까 그런 관점으로 은선물을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종목인 한빛소프트는 이제 게임을 만드는 회사인데 예전에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하고 뭐 디아블로 이런 유명한 게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통하고 배급했던 회사예요. 지금은 그 게임을 개발해서 이제 이렇게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오디션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캐릭터들이 나와서 이제 K-팝에 따라서 이렇게 뭐 춤을 추거나 뭐 이제 음악들에 이제 춤을 추는 뭐 그런 게임인데 요 게임이 이제 뭐 2년 연속해서 e스포츠 대회에 이제 선정이 됐고 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퍼즐 오디션이라고 해가지고 해외 이제 태국에 해외 이제 진출을 하는데요. 해외 진출하는 이제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적이 뭐 약하게 이제 뭐 마이너스 뭐 1, 2억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흑자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시세 강하게 나왔다가 지금 약 한 반절 정도 조정이 나왔죠. 여기서부터 추세가 볼륨이 나온다면 역시나 단기적으로 짧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준비한 종목입니다. 네, 두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선택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코덱스 은선물, 지난번에 수익을 한번 봐서 그럴까요? 다시금 이 종목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은선물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방향성, 가격 정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선물 제가 좀 전에 설명은 이제 거의 다 드린 것 같고 매수가는 이제 종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제 은선물 가격이 조정 이후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종가로 담으시고요. 목표가는 뭐 5,500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한 7%, 5에서 한 7% 정도 반등 정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4,950원 되겠습니다. 오늘 저점보다 조금 더 아래 구간,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와서 여기를 이탈한다 하면 그때는 손절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한 3%, 수익은 뭐 한 7%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네, 나머지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지금 찍고 입장하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